아주 오래전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던 시절, 각 교구에는 빈민 구제를 위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불쌍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노인들, 아주 가난하거나 병에 걸려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도 돌보기를 꺼리는 고아들, 그들이 한탄하며 찾아가던 곳이 바로 빈민 구제소였습니다. 노르카 교구에도 이런 빈민 구제소가 있었습니다. 말리는 8살이 되던 해에 이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말린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폐결핵으로 돌아가셨는데 노르카 교구의 농부들은 혹시 말린이 결핵을 퍼뜨리지는 않을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돈만 주면 아이를 받아주었지만 아무도 말린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토요일 이른 저녁이었습니다. 노르카 빈민구제소에 머무는 사람들이 모두 창가에 앉아서 길가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토요일 저녁에 누리는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라 볼 게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시내에서 들어오는 마차가 여느 때보다 늦게 나타났습니다. 마차에는 강꼬치 고기를 낚으러 가는 소장농 아이들이 몇 명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옷 보따리를 든 말린도 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습니다. 말린은 마차에서 내려 빈민구제소 현관 계단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빈민구제소에 오게 되다니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해. 난 정말 불쌍한 아이야. 말린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앞에서 노르카 빈민구제소 전체를 지도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폼파듈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꼬마야, 불쌍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에 온 걸 환영한다. 보다시피 여기는 비좁아. 전보다 나아진 게 별로 없지. 그렇다고 아주 답답하지는 않아. 왜냐하면 다 너처럼 작고 말랐거든. 폼파듈라가 말했습니다. 말리는 말없이 바닥만 쳐다보았습니다. 이 안에서 난리법석을 치는 건 절대 안 되니까 지금부터 명심하도록 해라. 벽 주위에 둘러앉아 있던 사람들이 슬픈 표정으로 말린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말린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가 이런 데서 난리를 피우겠어. 나는 물론 아무도 그렇게 하진 못할걸. 말리는 노르카 빈민구제소에 사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매일매일 동양주머니를 들고 교구를 돌면서 구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 한 조각의 빵을 구하기 위해서 신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리는 이미 이곳에 있는 모두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기 있는 플리텟은 노르카 교구에서 제일 지저분하고 보기 흉하다고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플리텟은 착하고 온순한 사람인데도 어른들은 플리텟이 미쳤다며 사람들에게 겁을 주곤 했습니다. 플리텟은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미쳐버린 요케키스와 빵을 10개나 먹고도 더 먹으려고 눈에 불을 켜는 울라포 욜라입니다. 나무로 의족을 한 사람은 니세이고 심술궂은 눈매를 지닌 사람은 꼬꼬댁 힐마입니다. 그 옆에 릴스다바, 사랑스러운 예타, 페르켈 안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느 누구보다도 몸집이 커서 빈민구제소를 통솔하는 사람으로 뽑힌 폼파듈라가 있습니다. 말리는 현관문 옆에 서서 빈민구제소 안의 열악한 환경과 비참함을 둘러보았습니다. 사회에 나가 스스로 돈을 벌기 전까지는 꼼짝없이 이곳에서 지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말리는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아름다운 것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 재미있는 것이라곤 눈꽃만큼도 없는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저 막막해졌습니다. 비록 말린의 집이 부유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곳은 아름다웠고 재미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봄이 오면 창밖에 서 있는 사과나무가 꽃을 피우는 모습을, 그리고 은방울꽃들이 가득 피어난 숲을 말입니다. 아름다운 장미꽃을 그려놓은 찬장, 수지양초가 꽂혀있는 커다란 파란색 촛대, 오븐에서 갓 구워낸 노릇노릇한 식빵, 토요일마다 물청소를 해서 반짝이는 부엌바닥, 그리고 잘게 잘라놓은 노간주 나뭇가지들을 상상해보세요. 부모님이 폐결핵에 걸리기 전까지만 해도 말린의 집은 아름답고 재미있는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은 너무 지저분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빈약하기 짝이 없는 감자밭만 덩그러니 있었고 꽃이 피는 사과나무와 은방울꽃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난 정말 불쌍해. 이제 난 노르카 빈민구제소에 사는 작은 꼬맹이에 불과해. 아름답고 재미있는 것들은 모두 사라져버렸어. 밤이 되자 말리는 부엌 바닥 한 구석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되지 않아 2명씩 자는 침대에서 들리는 요란스러운 코 고는 소리와 가쁘게 몰아쉬는 숨소리 때문에 그만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플리텍과 쏨마르니세, 요케키스와 울라, 꼬꼬데 카일마와 다정한 천사 예타, 릴스타바와 페르켈 안나가 짝을 지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낮에 동냥을 하며 고단하게 돌아다녀서 밤이 되자 그대로 골아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대한 폼파둘라는 유일하게 다락방 꼭대기에서 혼자 지내며 침대를 독차지했습니다. 비슷한 것은 단 하나, 모든 침대에 빈대들이 우글거린다는 점입니다. 말리는 그때 깨어난 후로 아침이 문턱에 다다를 때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회색빛 아침 햇살이 방을 비추자 그녀는 갈라진 벽지 사이를 행진하는 빈대들을 보았습니다. 빈대들은 갈라진 틈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다시 돌아와서 배를 채울 것입니다. 내가 빈대라면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빈대들은 아름답고 재미있는 것을 찾아다니지는 않을 거야. 오로지 8명의 가여운 사람들이 누워 자는 4개의 침대와 바닥에 있는 나 같은 꼬맹이에게 달라붙어 있겠지. 말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말리는 누워있는 곳에서 침대 아래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빈민구제소의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들을 상자와 동양 주머니에 전부 숨겨놓았습니다. 각자 솥도 하나씩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빵, 콩과 곡식, 자그마한 고기 조각, 말라 비틀어진 커피 원두, 오래돼서 곰팡이가 생긴 커피 찌꺼기가 들어있었습니다. 곧 사람들이 하나둘 깨어났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솥을 가지고 벽난로 근처로 비집고 들어오더니 누가 먼저 커피를 끓일지를 두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며 고함을 질러대고 있을 때 거대한 폼파둘라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옆으로 밀쳐버리고는 3발 달린 자신의 커피 주전자를 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먼저 나와 내 꼬맹이 하녀가 커피를 좀 마셔야겠다. 폼파둘라가 말했습니다. 동냥을 나갈 때 꼬맹이 말린을 데리고 가는 게 좋겠다고 밤새 생각을 해둔 모양입니다. 착한 마을 사람들은 불쌍한 어린이가 굶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폼파둘라는 말린에게 뺨을 부비며 커피와 살짝 구운 빵을 건넸고 그것으로 말린은 폼파둘라의 꼬마 하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슬픔에 빠진 말리는 커피잔 너머로 가난에 찌들어 도저히 봐줄 수 없는 빈민구제소의 곳곳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나 전에 미처 찾지 못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라도 있을까 싶어서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름다운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말리는 폼파둘라와 함께 교구를 돌아다니며 동냥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동네 구석구석에서 빵과 음식을 구걸했습니다. 폼파둘라는 자신의 꼬마 하녀 말린을 굉장히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동냥해서 얻은 것 중에 가장 맛있는 것을 골라 말린에게 건넸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린을 크게 칭찬하며 자랑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이제까지 어떤 어린 하녀에게도 그런 적은 없었는데 말입니다. 말린은 마음씨가 너무나 고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빈민구제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꼬마 하녀 노릇을 했습니다. 꼬꼬댁 힐마가 손가락이 아파서 신발끈을 묶지 못하면 그녀는 신발끈을 매주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예타가 공을 떨어뜨리면 그녀를 위해서 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 요케키스가 머릿속에서 들리는 소리 때문에 공포에 질려 흥분하면 진정을 시키며 위안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말린을 위로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르카 빈민구제소에는 말린의 마음을 다독여 줄 만큼 아름다운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폼파둘라와 동냥을 하러 다니던 어느 날, 말린은 한 목사님의 관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부인은 그들에게 부엌 탁자에 놓여 있던 빵과 미음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말리는 먹을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마음에 위안을 주는 아름다운 것을 비로소 찾게 된 것입니다. 말린이 부엌에서 부인이 건넨 미음을 먹고 있을 때 방문이 반쯤 열려있던 침실에서 어떤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말소리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듣고 있노라니 온몸이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어린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소리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소리는 방문을 지나 말린의 귀에 와닿았습니다. 전에는 말소리가 그렇게 아름답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소리가 그토록 아름답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말소리는 여름날 아침에 파릇파릇한 풀밭을 덮고 있는 아침 이슬처럼 말린의 영혼 속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말린은 시간이 닿을 때까지 이 소리들을 간직해서 절대로 잊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폼퍼둘라와 함께 빈민구제소로 향하자마자 아름다운 소리들은 말린의 기억에서 금세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웠던 몇 마디만이 가슴에 남게 되자 말린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이고 또 속삭였습니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연주하면 나의 나이팅게일이 노래해요. 이것이 말린이 마음속으로 속삭였던 구절입니다. 하지만 가난과 불행으로 가득 찬 빈민구제소에 들어서자 그토록 비단결 같던 말들도 이내 지워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인지 말리는 도통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왜 그런 은총이 주어졌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말린의 잿빛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노르카 빈민구제소에는 배고픔과 쓰디쓴 기다림, 비탄에 젖은 소리와 한숨 소리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말린에게는 전과는 다르게 마음의 위안이 되어줄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들은 말린이 고통을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빈민구제소 안에는 차마 보고 듣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천사 예타는 실몽당이를 가지고 온종일 씨름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실을 감고 또 감으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을 잠시도 쉬지 않고 했습니다. 실을 감은 실몽땅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말리는 속삭였습니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연주하면 나의 나이팅게일이 노래할까요? 요케키스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떠들어대는 소리 때문에 화가 나서 벽을 마구 두드려댔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머리와 바꾸어 달라고 도움도 청했습니다. 그러자 말린을 뺀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말린이 속삭였습니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연주하면 나의 나이팅게일이 노래할까요?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빈민 구제소에는 불을 붙일 초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곳에 가여운 사람들은 각자 침대에 앉아서 어둠 속을 응시하며 자신들의 기억을 더듬곤 했습니다. 중얼거리며 한숨을 쉬고 비탄에 잠긴 소리를 내며 애초롭게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말린이 속삭였습니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연주하면 나의 나이팅게일이 노래할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말린은 아름다웠던 그 소리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소리들은 밤낮으로 말린을 쫓아다니는 그리움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말린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말린이 원하는 것은 연주하는 라임 오렌지 나무와 노래하는 나이팅게일이었습니다. 마치 이야기에 등장하는 여왕처럼 말입니다. 그 생각에 이르자 말린은 좀처럼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자밭에 라임 오렌지 나무 씨앗을 심어야겠다는 생각을 번뜩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잘 자라는지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라임 오렌지 나무가 자랄 거야. 그리고 라임 오렌지 나무가 자라면 나이팅게일이 노래하겠지. 나이팅게일이 노래하면 빈민구제소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즐겁게 변할 거야. 말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라임 오렌지 나무 씨앗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말린이 폼파줄라에게 물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라임 오렌지 나무가 자라는 곳에서 찾을 수 있겠지. 폼파줄라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지만 말린은 가을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봄이 되면 라임 오렌지 나무가 연주하고 나이팅게일이 노래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봄날은 바위 사이를 흐르는 시냇물처럼 금방 흘러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씨앗을 빨리 구하지 못하면 그때는 이미 늦어버리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자 말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잠에서 깨었습니다. 말린을 깨운 것은 아마 빈민구제소에 박을 대는 빈대들이거나 창문을 통해 들어온 아침 햇살이었을 것입니다. 아침 햇살이 침대에 누워있는 말린의 얼굴을 간지리는 동안 그녀의 눈은 쏨마른 일새의 침대 아래를 내리쬐는 햇살을 따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말린은 바닥에 놓인 무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조그맣고 동그란 황금색 콩알이었습니다. 그것은 쏨마른 일새의 구멍난 동양주머니에서 떨어진 콩알이었습니다. 말리는 라임 오렌지 나무 씨앗 대신 그것을 심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의 선한 베푸심으로 단 한 번, 일생에 단 한 번, 이 콩알에서 라임 오렌지 나무가 자라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믿고 기다리면 꼭 이루어질 거야. 말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감자밭에 나가서 두 손으로 땅에 작은 구멍을 팠습니다. 그 구멍 안에 라임 오렌지 나무가 될 콩알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때부터 말리는 믿고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면 침대에 걸터 앉아 연주하는 라임 오렌지 나무와 노래하는 나이팅게일이 있을까 기대하며 감자밭을 향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지만 들리는 것은 정신없이 골아떨어진 사람들의 코 고는 소리와 시끄럽게 지저귀는 참새들의 소리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 하지만 믿고 기다리면 꼭 이루어질 거야. 라임 오렌지 나무의 연주와 나이팅게일의 노래가 빈민구제소를 아름답고 즐거운 곳으로 바꾸어 줄 것이라는 믿음이 말린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케키스가 머릿속에서 들리는 소리 때문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머리를 벽에 쿵쿵 찧어댔습니다. 그러자 말리는 그에게 곧 기쁜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라임 오렌지 나무가 연주를 하고 나이팅게일이 노래를 부르면 할아버지 머릿속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사라질 거예요. 말린이 말했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요케키스가 물었습니다. 그럼요. 믿고 기다리면 꼭 이루어질 거예요. 말린이 방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요케키스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곧 요케키스도 믿고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이 되면 감자밭을 바라보며 라임 오렌지 나무의 연주와 나이팅게일의 노랫소리가 들리는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울라포욜라에게도 곧 기쁜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울라는 크게 웃음을 터뜨리며 감자밭에 라임 오렌지 나무가 자라며 그것을 잘라버리겠다고 을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먹을 수 있는 감자야. 그리고 라임 오렌지 나무가 대체 어디에 있다고 그래? 울라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요케키스가 눈물을 흘리며 말린에게 물었습니다. 우리한텐 필요한 건 감자고 라임 오렌지 나무는 자라지 않을 거라는 울라의 말이 사실일까? 아니에요. 계속 믿고 기다리면 꼭 이루어질 거예요. 라임 오렌지 나무가 연주하고 나이팅게일이 노래하면 울라도 기뻐할걸요? 말린이 말했습니다. 요케키스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그럼 언제쯤 라임 오렌지 나무가 자라겠니? 내일이 될지도 몰라요. 말린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말린은 오랫동안 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믿고 기다렸습니다. 이제까지 어느 누구도 이렇게 강한 믿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기다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콩알에서 라임 오렌지 나무의 싹이 올라와 커다랗게 자랄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하지만 말리는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하늘 높이 태양이 떠오르고 나서야 그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제서야 말리는 노르카 빈민구제소에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왜냐하면 빈민구제소의 모든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입을 벌린 채 창가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감자밭에 라임 오렌지 나무가 자라 있었습니다. 말린이 그토록 원했던 바로 그 아름다운 나무였습니다. 초록빛의 작고 예쁜 잎사귀들과 작지만 아름다운 가지들을 가진 라임 오렌지 나무였습니다. 라임 오렌지 나무의 줄기는 곧고 매끈했습니다. 말리는 너무나 기뻐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라임 오렌지 나무가 자랐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요케키스도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울라조차도 웃음을 멈추지 못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르카에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어. 정말로 라임 오렌지 나무가 자라났어. 그렇습니다. 노르카 빈민구제소의 감자밭에 라임 오렌지 나무 한 그루가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나무는 연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라임 오렌지 나무는 잎사귀 하나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신은 자비를 베풀어 콩알에서 라임 오렌지 나무가 자라게 했으면서 나무의 영혼과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일은 왜 잊어버렸을까요? 노르카 빈민구제소에 머물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감자밭으로 나와 라임 오렌지 나무 곁에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말린이 약속했던 것처럼 라임 오렌지 나무의 연주와 나이팅게일의 노랫소리를 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지만 라임 오렌지 나무는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말리는 작은 라임 오렌지 나무를 흔들어 보았습니다. 말리는 라임 오렌지 나무가 연주하지 않으면 나이팅게일의 노랫소리도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라임 오렌지 나무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요키키스는 온종일 현관에 앉아서 귀를 기울이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저녁이 되자 눈물을 흘리며 말린에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라임 오렌지 나무가 연주할 거라고 약속했잖니. 나이팅게일이 와서 노래할 거라고 네가 말했잖아. 그러자 울라포욜라는 라임 오렌지 나무가 진짜 기적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연주하지 않는 라임 오렌지 나무를 어떻게 할까? 내일 나무를 베어버리자. 우리에겐 감자가 필요하니까 말이야. 말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냐하면 연주하지 않는 라임 오렌지 나무는 어떠한 아름다움도 어떠한 즐거움도 선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르카 빈민 구제소의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라임 오렌지 나무의 연주와 나이팅게일의 노래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빈대만 생각했습니다. 빈대는 자신들만의 비밀 장소와 갈라진 벽지 사이에 숨어 가엾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봄날 밤은 그렇게 조용히 노르카에 내려앉았습니다. 말리는 좀처럼 잠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침대에서 일어나 감자밭으로 나갔습니다. 모두가 잠든 마을을 덮고 있는 봄 하늘은 티없이 맑고 밝았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빈민 구제소 곁에 라임 오렌지 나무는 여전히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노르카 교구 전체에서 말린 말고는 끼어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리는 밤도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뭇잎과 꽃, 잔디와 나무는 살아 숨쉬는 봄의 영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손톱만큼 작은 식물과 지푸라기도 영혼과 생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라임 오렌지 나무만 죽어 있었습니다. 감자밭에 조용히 서 있는 라임 오렌지 나무는 아름다웠지만 그건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말리는 자신의 손을 조용히 나무줄기 위에 얹었습니다. 바로 그때 생명도 없이 혼자서 연주하는 것이 라임 오렌지 나무에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리는 죽어있는 나무에게 자신의 영혼을 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자 파릇파릇 돋아난 작은 이파리와 예쁜 가지에 생명의 힘이 들어가는가 싶더니 이니 라임 오렌지 나무가 환희에 넘쳐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나이팅게일들이 숲과 초원에서 라임 오렌지 나무의 연주를 듣고 날아들었습니다. 그래, 라임 오렌지 나무야, 연주를 하렴. 그러면 나이팅게일이 노래를 부를 거야. 그렇게 되면 빈민구제소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즐거워질 거야. 그렇지만 그땐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겠지. 영혼 없이는 살 수 없을 테니까. 그렇지만 라임 오렌지 나무 안에 내가 살아있을 거야. 시간이 다하고 나면 나는 시원한 초록색 집에서 살게 될 거야. 그러면 나이팅게일이 봄날 저녁 그리고 매일 밤 나를 위해 노래를 불러줄 거야. 그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나 행복할 거야. 그렇습니다. 말리는 자신의 영혼을 라임 오렌지 나무에게 준 것입니다. 전체 교구에서 끼어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 어느 봄날 밤 노르카에 있는 빈민구제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새벽이 되자 빈민구제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감자밭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라임 오렌지 나무의 연주와 나이팅게일의 노래였습니다.
그날 라임 오렌지 나무와 나이팅게일은 진실한 환희와 기쁨으로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빈민구제소에 있는 모든 것이 정말 아름답고 즐거워졌습니다. 그렇지만 말리는 사라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무척 그리워했습니다. 그녀가 간밤에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다만 요케키스는 라임 오렌지 나무가 연주를 할 때마다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라임 오렌지 나무는 연주하며 이렇게 속삭였답니다. 바로 나야, 말린.